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 때 구축되었던 세금제도의 동요입니다. 여기 파트는 특히 후기 때 세금제도 변경하고 직접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본문에 안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전세부터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전세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과전법은 뭡니까? 원래 수학의 10분의 1 정도를 거뒀고요. 그래서 답험 손실법이라고 해서 관리가 직접 가서 답사를 한 다음에 손실을 이렇게 해서 거뒀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뭐랄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측량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킨 게 세종 때 공법이고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연분 9등법이다. 그래서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고요. 이걸 뭡니까? 매년 조사하니까 가변징수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매년 뭡니까? 이 등급을 조사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막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뭡니까? 요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이미 4두에서 6두 최저세액을 이미 걷어요. 그 다음에 법은 이 공법인데 법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병작을 한 이후에 법을 여기 최저 액수에 맞춰서 법을 바꾼 거예요. 1개월당 4두의 최저액만 징수하는 게 영정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특히 중요한 건 공납이다. 공납제도입니다. 공납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현물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상공이 있고요. 네, 상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별공이 있고요. 이 별공이 부담이 크죠. 상공은 일정하게 내는 거고 별공은 수시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진상, 지방관이 왕에게 선물 보내는 건데 농민에게 걷어서 내줘. 상공, 별공, 진상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보다 현물을 직접 걷기 때문에 뭐에 대한 문제? 자, 현물 납부를 방해합니다. 공납을 방해해서 방납의 폐단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동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죠. 자, 저 동네는 표고버섯이 나는 동네인데 뭡니까? 제가 중앙관청의 말단 관리예요. 내가 좀 장난을 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표고버섯이 나는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니네 동네는 바나나를 내라.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내라 할 때 뭡니까? 바나나가 어딨어? 이렇게 뭡니까? 이걸 지정했는데 우리 동네 안 나는데요. 그럼 뭐야? 맞고 낼래? 그냥 낼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탈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뭡니까? 작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농민들이 낼 수도 없고 해서 뭡니까?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죠. 그 동네 안 나는 걸 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납부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이거 못 내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탐욕스러운 관리예요. 가서 뭐라는 거야? 야, 나한테 비용을 많이 내면 내가 사서 대신 내줄게. 이게 공물납부를 방해한다 뭡니까? 중간에 엄청나게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방납의 폐단입니다. 방납의 폐단 문제는 첫 번째 뭡니까? 해당 현지에서 나는 특산물이 아닌 걸 부과할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해당 특산물이야. 표고버섯이야. 뭐 인삼이다. 자, 뭡니까? 품질을 뭡니까? 트집 잡는 경우예요. 인삼을 딱 냈더니 인삼 뿌리가 부러졌네. 자, 안 돼. 안 받아. 이건 뭐야? 불량품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삼이 뭡니까? 무슨 뭐 오다가 실어 나르면 뭐 상하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죠. 트집 잡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울며 불면 뭐야? 나한테 많은 비용을 내라. 그럼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게 방납의 폐단이다. 이 방납의 폐단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현물을 징수해서 그래요. 현물. 그래서 뭡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크다. 그래서 뭡니까? 공납을 대신해서 공납을 대신해서 품위법 쌀로 걷자라는 뭡니까? 개혁안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공납을 대신해서 대공 쌀을 걷자 수미법이다. 그래서 뭐 조광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유성룡 등이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수용이 안 되죠. 그렇죠. 탐관오리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뭡니까? 뭐 선왕의 법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게 수용이 뭡니까? 수용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다 뭡니까? 나중에 뭐가 터진 다음에 임진왜란. 커다란 임진왜란 정도 뭡니까? 사이즈의 뭡니까? 커다란 뭡니까? 뭐 대전쟁이 터지니까 뭡니까? 광해군 때. 또 반대를 엄청나게 하는데 뭡니까?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해요. 뭐 이때 대공수입법은 수용이 안 된 거고 그때 뭡니까? 임진왜란이 뭡니까? 광해군 때 뭐의 이름으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뭡니까? 대동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동법을 알려면 뭡니까? 어떤 거야? 위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죠. 당납의 이 페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쌀로 대신 거두니까 뭡니까? 뭐 트집을 잡거나 뭐 쌀은 어지간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는 뭐 안 나오면 뭐 쌀로 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쌀이 한 톨이 뭐 깨져서 안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없지. 뭡니까? 그래서 공납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뭡니까? 쌀로 걷자는 겁니다. 대동법이요. 공납제도 요 내용이 특히 조선시대 후기 파트에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노동력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노동력이고요. 자, 군역은 군복무입니다. 군복무. 요역은 작업이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작업 이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6세기 때 요역이 구역인데요. 구역제가 동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이 공무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뭡니까? 야, 너 일해라 할 때 아우 싫어요 해서 뭡니까? 이 농민 정원이 힘들어져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동요하니까 이 상황에서 따로 뭡니까? 행정 편의주의. 그래서 농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조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당장에 일은 시켜야 되니까 누굴 시켜요? 동원하기 쉬운 군대에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군역의 요역화예요. 자, 그럴 게 뭡니까? 군역은 군복무, 요역은 작업. 이게 원래 나눠져 있는데 군대가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니까 아우 우리는 원래 이거 한 게 아니잖아요 할 때 뭡니까? 뭐 군대니까 뭐 까라면 까 해서 시키는 거지. 뭡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때 뭐 미봉책으로 했는데 부작용은 당연히 생깁니다. 어떤 거요? 군대도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군역의 기피예요. 그래서 기피의 양상이 뭐냐? 이게 대립제입니다. 아, 군대 가면 힘들어. 아, 가기 싫어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어떤 거예요? 야, 내가 비용을 낼 테니까 네가 대신 군대 가라. 이게 대립제예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불법이고요. 조선시대도 불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한테 야, 내가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나 대신 좀 군대 갔다 와라. 이거 안 되죠. 다 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대신 보냅니다. 대립제인데, 자, 근데 뭡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단속한 게 아니고 아예 나중에 뭘 해요? 관청이 브로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방군수포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립제. 나는 군대 가기 싫어. 나 대신 군대 갈 애를 내가 구해야 돼.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해서 뭡니까? 이게 해서 구한 다음에 대신 가라. 이게 대립제라면 방군수포제는 뭐냐면 야! 관청에서 높으신 분이 뭡니까? 야! 네가 직접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우리한테 비용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걷어서 알아서 뽑을게.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우리가 여러분 집을 팔 때 여러분 뭐 피켓 들고 길거리 나와서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이런 거 아니죠. 부동산에 내놓으면 여기서 살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뭐 거래를 이렇게 이어주죠. 그게 브로커인데, 근데 뭐야?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비용 내면 우리가 알아서 뽑아 쓰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뭡니까? 불법인데 이거 뭡니까? 손을 봐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아예 뭐야? 아예 합법화를 시킵니다. 합법화. 뭡니까? 그게 중종 때 군적수포제입니다. 군적수포제 시할 때 뭡니까? 평민, 상민, 농민입니다. 농민만 군대 갈 명단, 군적에 오릅니다. 양반, 여기서 양반은 신분입니다. 양반 신분은 제외돼요. 다른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예요. 영의정의 아들도 뭡니까? 군대를 갔죠. 고급 특수군이 갔는데 그때 군적수포제, 16세기 중종 때 군적수포제를 실시하면서 뭡니까? 자, 농민만 여기에 올라서 뭡니까? 농민만 군포를 내고요. 양반 신분은 통으로, 영의정 아들에서 양반 가문은 다 통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군적수포제 실시 이후에 뭡니까? 이 군포를 내느냐 안 내느냐 뭡니까? 평민과 양반을 가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군적수포제. 그래서 뭡니까? 요 양이 1년에 2필 이상이었다. 1년에 2필 외우는데요. 1년에 3필 걷는
그렇게 뭡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좀 걷었나 봐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담, 농민의 부담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후기 영조 때 뭡니까? 줄여주자. 1년에 1필로 경감시키고, 동네마다 뭡니까? 1년에 2필 겪거나 3필 겪거나, 이거 뭐야? 균등화 시켜서 뭡니까? 1년에 한 필로 뭡니까? 공평하게 부과하자. 이것이 균형법이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균형법이다. 균등하게 농민에게 1년에 한 필로 경감시키고, 부족한 거 뭐야? 부족한 건 뭐 별장이니 뭐 선무 군관포니 그렇게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후기 때 대동법, 그 다음에 후기 때 균형법이에요. 이거를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냅니다. 이거를 뭡니까? 그래도 풀려면 앞에 있는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그 부분 연결시켜서 뭡니까? 종합적으로 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뭡니까?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수취제도의 분란입니다. 공납폐단. 자, 방납의 폐단이다. 자, 현물을 납부하는 공납제의 특성을 이용. 중앙관청의 설입니다.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설이라고 해요. 자, 공물 납부를 방해. 물품을 대신 납부합니다. 대신 납부.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게 방납이다. 자, 유형은 물품의 수량과 품질 문제 삼습니다. 해당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현물을 부과했다. 앞에 설명했죠. 뭐 인삼을 내는데 뿌리가 부러졌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니네 동네는 바나나를 내라. 그 동네 바나나가 안 나거든. 이런 겁니다. 폐단.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가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합니다. 유망농민이 급증했다. 선조 때 조식은 이를 지적. 서리망국론을 주장합니다. 뭡니까? 중앙관청의 서리가 장난을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개혁의 시도.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대신 쌀을 징수. 특정 지역에서는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걷는 수령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걷는 과정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쌀로 그냥 다 일괄 걷어서 필요한 것보다 수령이 대신 내는 거예요. 쌀로 사서. 그 다음에 대공수미법. 그래서 공납제도를 대신해서 공납을 폐지하고 쌀로 걷자는 겁니다. 이와 유성룡 등 국가적 차원에서 곡물을 쌀로 거두어들인 수미법이다. 수미법, 쌀 거차. 시행을 주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의 동호문답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건 2가 5,000원짜리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2를 묻는 문제로 낼 수 있어요. 동호. 여러분 한강 다리 중에 동호대교 이런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대교 근처에 있었을 때 뭡니까? 문답. 퀘스천 앤 앤서 형식으로 쓴 책이래요. 2가 자신의 정치관을 문답식 서술해서 선조에게 올린 글로 해당하는 책의 수미법의 시행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율곡을 묻는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역의 폐단. 자, 배경은 보법이다. 자, 보법 실시로 한 명은 군대 가고 두 명이 뭡니까? 생계를 보조시켜서 군역은 확대되었다. 네, 요역 부담자가 전부 다 감소했기 때문에 요역 동원이 어려워집니다. 요역 동원 기피해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요역 동원으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농민들이 뭡니까? 요역, 국가를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하는 게 요역, 부역이라고 하죠. 이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자, 군역의 요역화에서 이게 농민 대신에 군인들을 불러서 까라면 까 해서 왕릉 축조, 성곽보수, 토목공사에 동원합니다. 강제로 동원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군역을 기피합니다. 군인도 이런 힘든 군역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변질 양상은 대립제입니다. 자, 정병, 직접 군대 갈 애가 본인에게 뭡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받는 게 옷감, 군포인데요. 이걸 뭡니까? 생계 유지를 하고 뭡니까? 본인이 군대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야? 대신 이 군포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가라. 대립제예요. 반군수포제. 자, 대립가를 소속기관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노비다 유민을 사서 관청이 걷어서 뭡니까? 본인이 알아서 뽑아 쓰는 게 반군수포제. 그 다음에 이걸 합법화시킨 게 군적수포제예요. 중종 때 정부에서 반군수포를 합법화시켜 대립가를 공식적으로 정하고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군역을 군포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전국적 시행해서 뭡니까? 원래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는 반군수포제가 법을 안 따르는 거지.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이 반군수포제가 불법인데 이걸 뭡니까? 이걸 합법화시켜서 군족수포제. 그래서 점차 의무병제. 직접 군대 가는 애가 뭡니까? 그래서 군포를 납부하면 뭐 나라에서 고용해서 쓰는 거지. 의무병제 뭡니까? 모병제.
직업군인지로 뭡니까?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납부계층이다. 그래서 양반은 군포부담에서 제외. 신분상 양반입니다. 군적에 오른 상민 신분만이 부담하게 되어 군포에 부담한 양반과 상민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적이 부실이다. 군포 부담의 과중과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가는 자가 늘어나자 군적도 부실해졌고요. 그래서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군포를 부담시키자 남아있는 농민도 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군역제의 변화 뭡니까? 회 정리가 돼 있으니까 회 정리했던 내용이죠. 계속 문제되니까 군역법 하다가 나중에 대원군 때 호포제를 내요.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 환곡의 폐단이다. 환곡제는 뭡니까? 이 세금은 아닌데요. 춘대 추납 고구려의 진대법 이걸 계승한 게 고려시대 의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환곡이랍니다. 다른 뭡니까? 원래 뭡니까? 가난한 농민들에게 싸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 다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래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인데 뭡니까? 이게 고리대로 변질한 게 환곡의 폐단입니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곤고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둡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15세기에는 무이자고요. 16세기 때 10분의 1 정도 이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지방수령과 향리들이 이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거두어들여요. 사적으로 사용했다. 환곡의 폐단입니다. 수취제도 분란의 결과 유민 증가입니다. 그래서 유민은 농토에서 이탈한 농민들, 거지죠.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 각 지방에서 유민이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증가합니다. 유민은 또 도적화하죠. 유민들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정부로 바치던 물품을 빼앗습니다. 세금을 수송할 때 뛰어들어서 약탈한다거나 도성에까지 출현했다. 이런 대표적 도적은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경기도 임진강이 흐르잖아요. 파주, 개성 이쪽입니다. 이쪽에 활약한, 이쪽에서 활동한 임꺽정이다. 소설에 의하면 뭡니까? 임꺽정이 뭡니까? 의적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의적이 아니고 정말 흉악한 도적이었다고 해요. 2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세기 농민들 처지에서 2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노략질을 하면서 양민을 죽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여 주변에서 막지도 못하고 병사도 잡지 못하다. 이게 뭐야? 임꺽정입니다. 시험 문제 임꺽정은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에 관련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16세기경 경제면에 나타난 변화상이다. 경제면에 나타난 변화상입니다. 변화상인데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절한 결론은 뭐냐? 군역제도에서 대립제입니다. 국물을 대신 납부하는 방납인이 등장했다. 지주제가 발달하고 병작반수제, 원래 뭡니까? 병작반수제는 뭡니까?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법으로 막았던 거예요. 지주가 소장농에게 소작을 준 다음에 수학의 반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장의 의무를 벗어난 납포자의 증가했다.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농업 생산력 증대를 초래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뭡니까? 무슨 관장. 이거 뒤에 배울 내용인데요. 관장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예요. 거기서 벗어나 뭡니까? 자유수공업자 납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농업하고는 관계가 없지. 사림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관계가 없어요. 국가 재정 수입의 증대를 가졌다. 관계가 없죠. 재정 수입이 더 안 좋아졌겠지. 자, 다음 뭡니까?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었다.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어서 국가의 통제에 굴러가던 시스템이 흔들리고요. 민간 부분의 성장이 늘었다. 이런 큰 틀거리로 보시면 돼요. 이 4번이다. 이런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요겁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방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조식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건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지방 토산물의 공납을 일체 막아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에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는다. 이게 뭐야? 이게 방납의 폐단이고요. 이게 서리,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서리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서리 망국론, 요 상소문입니다. 조식이. 지방의 서리, 중앙관청의 서리가 방납제를 뭡니까? 주도하죠. 방납은 백성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는 토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납을 적극식 정했다. 방납을 적극 정해 뭡니까? 이 납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지.
토산물 납부 과정에서 박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해서 뭡니까? 이런 폐단, 현물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대동법을 시하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뒤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